야,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?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야. 난 어릴 때 집이 부유했어. 외할아버지가 강원도에 땅을 꽤 가지고 계셨고 우리 아버지도 유명한 화가이셨고 사업도 하고 계셨어. 난 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지. 내가 8살이 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연도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셔서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났어.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난 서울에서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. 처음 만수동에서 3년을 살았는데 집안의 빚은 점점 늘어갔나 봐. 3년 후에는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갔어. 그 집이 인천 용현 3동 굴다리에 있는 다방 빌라 2층이야. 집은 정말 좁았고 구조도 특이했어. 거실은 복도식으로 폭은 대략 2m 정도였는데 좁고 길었어. 방은 2개의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보였고 거실을 따라 더 들어가면 두 번째 방이 있었어. 매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곳은 이 두 번째 방이었어. 첫 번째 사건은 이사하고 일주일 뒤에 외가 친척들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어. 집들이 오시기로 한 전날 앞집에 산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께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어. 아주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여자가 찾아와서 아기 포대기를 달라고 했대. 아주머니가 포대기를 주려는 순간 우리 엄마가 나타나더니 이걸 왜 주냐면서 막 뺏으려고 했다는 거야.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 포대기가 반으로 쭉 찢어졌는데 그 여자는 찢어진 포대기 반만 들고 들어가고 우리 엄마도 나머지 반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대. 그러고는 잠에서 깼는데 영 찜찜해서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다는 거야. 어머니는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그냥 웃어 넘기셨대. 우리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 내 동생 우영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깨졌어.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았지. 우리 애가 친척들 포함 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집에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? 더 이상한 건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20cm 이상 되는 곳에 있었고 창문까지 내 동생이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거야. 내 동생은 어떻게 창문까지 올라갔을까? 시간이 흘러 이사간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.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어머니는 분리시켜놓은 2층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고 나와 내 동생들은 일반 침대에 누워 일찍 골아떨어졌어. 시간이 늦자 어머니는 TV를 끄고 자려고 누우셨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뒤를 돌아봤대.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사진의 내가 마치 여자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쳐다보고 있었대.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다음날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어. 특히 나에게 오늘 몸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어. 그러나 이번에 다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남동생이었어. 두 번째 방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거든. 황당한 건 30cm도 안 되는 높이에 떨어졌는데 살짝 부러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뼈가 으스러졌대. 그래서 한 달이나 병원에 입원했어.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이 있은 후로 우리 가족은 두 번째 방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에 출입하지 않기로 했어. 어느 날은 이른 새벽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지 어머니가 나한테 보일러 좀 보고 오라고 해서 보일러실로 갔어. 그때 두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TV 화면이 켜진 채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. 별 생각 없이 나는 TV를 끄고 어머니에게 돌아가 말했지. 엄마, TV가 켜져 있었어.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두 번째 방에 가서 내가 껐던 TV를 틀었어. TV에서는 일요일 아침 뉴스가 잘 나오고 있었어. 내가 본 화면과 소리는 이상했는데 왜 그랬을까? 그리고 며칠이 지나 어머니는 남동생 병간호를 하러 병원으로 가셨고 내가 혼자 있어야 해서 그날 밤은 큰 외삼촌이 오시기로 했어. 그런데 9시가 지나 10시가 되어가도 삼촌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거야. 난 너무 무서워서 TV가 있는 두 번째 방에 들어가서 TV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어.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서 앞을 봤을 때 난 얼어붙었어. 영화에서는 귀신을 보면 누구나 소리를 지르잖아. 실제 귀신을 보니 절대 그럴 수 없었어. 움직이면 나를 죽일 것 같았거든. 내 앞에 그 귀신은 뒤를 보인 채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누워 있었어. 꿈도 아니었고 가위 눌린 것도 아니었어. 내 정신은 멀쩡했어. 하지만 난 움직이지도 소리내지도 못했어.
그 귀신이 돌아볼까봐.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.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어. 9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시간이 기억나. 7시 15분.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용일초등학교 4학년 6반 교실이었어. 책가방도 안 메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미친듯이 교실 안에서 혼자 울었어. 너무 무서웠어. 그렇게 우리는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. 9년이 지나 거의 잊혀져 갈 무렵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가 떠올랐어. 집에 와서 난 그때 일을 인터넷에 올렸지. 며칠 후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. 자기도 찾아가 보고 싶다는 리플을 보고선 그것도 하나의 추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어. 지금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데 수봉산을 넘으면 바로 도착할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. 글을 올리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? 야간 알바가 끝나고 그 집으로 향했지. 수봉공원을 지나 언덕 위에 섰을 때 갑자기 온몸을 감싸는 이상한 소름이 돋는 거야. 가끔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때와는 많이 달랐어. 갑자기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변했는지만 확인하자 라는 마음에 다시 그 집으로 향했어. 허름한 분홍색 건물, 멀리서 볼 때는 일반 상가 건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어.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베델수도원이라는 간판이 있었어. 내가 살고 있을 때부터 있던 거야. 그리고 새로운 간판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는데 선인컴퓨터 AS. 간판을 보니 새 것 같기도 하고 건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.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 여전히 음침한 복도에 페인트 칠한 것이 이곳저곳 떨어져 나가 있었어. 변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.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잡고 당겼는데 열리질 않는 거야. 아무도 안 살고 있나? 두리번거리는데 복도 옆 반투명한 유리 안쪽으로 깔끔한 커튼이 비치더라.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지. 건물 바로 옆에 형제 슈퍼라고 있는데 내가 어릴 적 자주 가던 단골 슈퍼였어. 담배를 사러 들어갔는데 아주머니를 보니 9년 전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가게에 계셨어. 반가운 마음에 저 모르시냐고 인사를 했더니 아주머니도 나를 기억하시더라고. 혹시 그 집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도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나갔대. 우리 집 최근에 이사 온 집뿐만 아니라 그 집으로 이사 왔던 집 모두 다 곧 나갔다고 하시더라. 이사 온 집 아들내미가 집안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학교를 못 다녔다는 등의 이야기도 해주셨어.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집을 확인하고 싶어진 거야. 그 집을 뒤로 돌아서 가면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면 1m 정도 너머로 그 집의 창문이 보이거든? 내가 가끔 열쇠를 놓고 가는 날엔 그곳으로 집에 들어가곤 했었어.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에 그쪽 길로 돌아서 갔지. 그 창문 앞에 섰는데 난 또다시 그 귀신을 보고 말았어. 반투명한 유리 창문 너머로 그 귀신 얼굴을 바짝 붙이고서는 날 응시하고 있었어.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. 난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고 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. 그 귀신은 점점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나를 더욱 자세히 보려는 듯 얼굴을 유리에 갖다 댄 채 꿈틀꿈틀거렸어. 나는 가만히 서서 울기만 했어.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그 귀신은 갑자기 사라졌어. 어떻게 집을 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. 집에 먹다 남았던 막걸리를 원샷 해버리고 바로 침대에 누웠지. 그대로 잠들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야. 눈을 뜨니 내 앞 천장에 유리가 붙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있었어. 그리고 지금도 날 쳐다보고 있어.